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FOMC를 하루 앞두고 간밤 미증시는 약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 또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약화됐는데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움직임 함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 증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8%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전 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상 체결 지수의 모습은 어떨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소폭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0.03% 상승하면서 2,559.99포인트. 코스닥은 내림세입니다. 0.18% 하락한 882.32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지수가 혼조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결국 7만 선 내줬습니다. 오늘 0.14% 상승하면서 69,9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0.59%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0.7% 하락합니다. 현대차 0.63% 하락, LG화학 역시 0.18% 하락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증권사에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는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오늘 시초부터 하락폭 클 것으로 보입니다. 2.87% 하락, 그리고 네이버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1위부터 5위까지 예상 체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바로 직후에 함께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죠. 이 시장 분위기가 좀 보수적인 상황인데, 이 보수적인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하지만 보수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이 두 가지를 좀 골라봤는데, 우선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기대해보자라는 쪽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월 정도에 삼성전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가 하반기에 확실히 좀 좋아지니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주가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와 지금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8월 달에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했다가 또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곤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긍정적인 모습은 3분기에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또 부정적인 모습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덜 좋아졌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은 2조 원 혹은 그보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생각을 하면은 3조 원까지 이 예상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9월 달에는 지금 2조 원, 2.1조 원을 넘는 사실은 증권사들이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보수적인 데가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6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 감산을 했죠. 감산 효과가 3분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쳤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3분기에 이 D램과 낸드 감산 규모를 2분기 대비해서 15에서 25% 정도 확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감산했으면 올라가는 게 있죠. 고정비가 올라갑니다. 고정비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고정비의 비율이 더 커지는 거죠.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정비 효과 때문에 사실은 시장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이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8월부터는 감산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그러면서 당연히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고정 가격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 DDR5 가격도 늦어도 10월 정도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당연히 이 영업 적자는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강하게 좀 끌어올렸었던 이 엔비디아 HBM3는 언제부터 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HBM3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부터 납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HBM 생산 캐파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투심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3분기 실적 뚜껑 열고 이제 지금부터 좋아지고 있다는 게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이 확정이 되었을 때, 납품 시기가 확정이 되었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보수적이고 최근에 이틀 동안 또 하락을 했고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 가격은 좀 보수적으로 65,000원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좀 더 길게 하반기까지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전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7만 전자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자,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제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그럼 어떤 종목 관심 갖냐라는 부분. 은행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보통 은행주 그러면은 4대 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이렇게 사실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이 4대 금융지주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규모 상당히 좁죠. DGB 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GB 금융지주도 사실은 큰 포인트는 이전에 은행주들 말씀드렸을 때,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은행 종목들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습니다. 우선은 상반기 영업결 순이익은 3,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얼만큼 좋은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회계 기준 변경 효과를 제외해도 5.4% 증가한 수준, 상당히 좋은, 23년도 이익 증가율도 상당히 좋고 이 연결 순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DGB금융을 내부적으로 보면 은행하고 캐피탈하고 그리고 증권 이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은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뭐 다른 이 제2금융권이 조금씩 이 우려감 있는 뭐 PF라든지 이런 우려감 있는 뉴스들이 좀 나오지만, 이 메이저 은행들은 우려감이 있다 이런 얘기 뉴스 사실 안 나오죠. 굉장히 리스크 관리 잘 돼 있고 이 실적은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캐피털이 이전 수치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권이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가장 메이저인 이 은행과 캐피탈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DGB 금융지주의 이런 좋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23년도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DGB 금융지주에도 있는데요. 주주 환원율 30% 정도까지 좀 기대해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23년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연결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200억의 자기 주식 취득을 감안을 한다라면 현금 배당 성향이 약 한 26% 전후로 전망이 되고, 사실 배당 성향보다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갖는 게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년도 배당 수익률이 약간 9.3%였는데 1% 이상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행주들, 사실은 제 은행주 말씀드릴 때 가장 마지막으로는 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원래 은행주들이
다 저평가예요. PBR 같은 경우 뭐 0.5배 이하 그러면 사실 다른 자산주들 같은 경우는 와 너무 저평가입니다. 사서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은행은 사실은 자산주는 아니죠. 은행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으로 운영이 되는 사람과 컴퓨터 이런 디지털로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BR로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DGB 금융주도 PBR이 너무 낮습니다. PBR이 0.2배 수준이고요. PER은 2.5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죠. 은행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DGB 금융지주 좀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은행주들은 한 종목 정도는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4대 금융지주도 좋지만 DGB 금융지주까지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장 우리 증시 활짝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어제는 우리 증시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건 5G 통신 장비주였었고요. 갑작스럽게 핵 융합 에너지도 올라왔습니다. 원전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유가로 인해서 액화 석유가스도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어제 또 화장품주도 연일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는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좀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업체가 주가 약세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연출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환율은 소폭 내리고 있고요. WTI 국제 유가 역시도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90.48달러 선 거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07% 하락하고 있고요. 2,517.30포인트, 코스닥은 0.03% 내림세 연출하면서 883.5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소폭의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군들 10가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다시금 7만 선 되찾았습니다. 0.43% 상승하면서 7만 100원 선에서 현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아직까지 관심이 뜨겁죠. 0.11%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89만 1,0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56%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주춤할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고요. 이 9거래일 내내 8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ADC 치료제용 피하 주사를 특허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 주사라는 게 동맥 주사가 있고 피부로 바로 들어가는 주사가 있는데 피부로 바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편리해졌다라는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다가 오늘 시초부터 1.56% 하락하면서 상승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두산 4.38%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기관의 12거래일 그리고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산 4.38% 상승하면서 12만 3,800선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KMW 2.9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금 5G 통신주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어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KMW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그런 수혜감도 크게 발현이 되고 있는데 KMW 어제 상한가를 낮지만 지금은 2.96%, 3% 가까이 빠지면서 3% 넘게 지금 상승률, 3% 가까이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위 종목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군들입니다. 솔리드 1%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6,890선 지금 현재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솔리드 역시 통신 장비주고요. KTCS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었죠. KTCS 역시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TX 그린로지스 보합권입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3.41%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는데요. 핵융합 에너지 이런 테마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15.71%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비스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도 상승세 시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예, 시장 시작하고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1위에는 다시 포스코 홀딩스가 등극을 했고요. 2위 에코프로 서로 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제 포스코 홀딩스 60만 원 넘어서 이제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이 속절없이 빠지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이 밀린 감이 있어서 오늘 장 초반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7%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90만 원도 깨지고 지금 내려갔는데 사실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 바람인데 그 반등이 이렇게 강하지 않죠. 오늘도 뭐 90만 원 밑에서 일단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 후반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 미국 시장이 좀 안 좋게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애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주가가 좀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시장에 조금 그런 기대를 좀 걸면 좋겠다는데 다행히 시장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바로 지금 반전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STX 최근에 그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재상장했죠. 다시 했는데 STX 그린로직스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 때는 좀 중심을 잡고 그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지시해줘. 솔리드 5G 업체에 관련해가지고 통신 관련주 어제 강했는데 오늘도 그 여세를 좀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 12, 13위에 보면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보틱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15위에도 두산이 와 있죠. 그래서 두산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관이나 법인들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게 보는 느낌으로 세게 보니까 지금 다른 로봇주들도 지금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0.4%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기전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니까 코스피도 플러스권에서 어쨌든 지금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보니까 운수장비, 철강, 금속 이쪽이 강하네요. 운수 창고까지 이렇게 강합니다. 프로그램 매수 매도 가기 전에 지금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오늘도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다. 코스피에서 103억 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256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도 좀 그립감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오늘 270억 순 매수가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7만 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네요. SK 하이닉스는 뭐 약보합입니다만은 여전히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미약하게나마 4억 정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 홀딩스 어제 상당히 강하게 밀어냈습니다만은 26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다시 조금 밀렸네요. 현대차 오늘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35억 정도 들어오면서 1.16%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좀 가볼까요? 코스닥 오늘 1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프로그램은 서로 엇갈리네요. BM은 마이너스 6억 정도, 에코프로는 71억 정도 이렇게 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9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90만 4천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볼까요? 코스피부터 보면 오늘 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의 하락을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다. 프로그램 순 매수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3억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0.3%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50억 순매수 2.7% 상승, 현대차 37억 1.16% 상승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가 63억 프로그램 순매수로 1등이고요. KMW 어제는 올랐습니다만 오늘 조금 밀립니다. 프로그램은 순매수로 1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볼까요? 프로그램 순매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는 뭐 원전 관련주 해가지고 좋은 뉴스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 105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3%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LG전자 48억 프로그램 순매도고요. 1.44%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위쪽으로 좀 강하죠.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에 불구하고 장 초반에 6.5%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둘 다 플러스권입니다. 1.5%, 3.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쨌든 시장의 중심을 좀 잡아주는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고, 미국 시장도 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 이틀 동안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이틀 동안 하락했으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죠. 기관에서 목요일도 1조 2천억, 금요일에 한 1조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2,600 다시 올라갔고, 이제 박스권 위로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요일 날 사실 저녁 같을 경우 이 증권사 다음 주 전망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박스권 상단을 좀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도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시작부터 좀 하락을 했죠. 월요일, 화요일 다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다시 2,500원대 중반 가면서 또 박스권 하단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우선은 오늘 버텨주곤 있습니다. 물론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겠죠. 금리 동결을 하겠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조금 더 완화된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사실 시장의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모르죠. 파월 의장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강보합이냐? 삼성전자는 어제 먼저 빠졌죠. 어제 먼저 좀 하락을 했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7만 원 좀 하락을 한다라면 사실 주식 시장이 어렵죠. 주식이 어려운데 무언가 특정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반기에 특히 4분기에 삼성전자 좋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이런 시장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시장 3분기 컨센서스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4분기에는 좀 확실히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싸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내에서도 뭐 기관들 외국인들 뭐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를 4분기에 뭐 거의 확실하게 좀 납품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외국인도 그렇고 좀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하고 로보틱스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산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뭐 관심이 좀 많은데 두산 과연 그 대장주로 올라갈까요? 오늘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두산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 들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원전 관련주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반락해가지고 지금 3.4% 프로그램 순매도가 121억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두산도 39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두산 로봇의 대장주 가능할까요? 사실 길게 보면 두산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이 어려웠었죠. 굉장히 좀 힘들었었다가 이제는 자리를 잡고 좀 안정적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기계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내에서 뭐 가장 앞서가는 기계 쪽으로는 그런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 근데 그 하락할 때 기관하고 외국인이 열심히 팔았는데 개인들이 열심히 받아갔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그래서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두산 기계에 대해서 한국 최고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이 로봇에 대해서도 가장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쪽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산업 자체가 전기차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 년 전부터도 전기차, 2차 전지 이러면서 확실히 시작을 하고 확장이 될 거다 그러면서 확장이 되는데 확대에 대한 속도만이 문제였던 부분이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이 되고 최근에도 뭐 서빙 로봇 대표적으로 서빙 로봇뿐만이 아니라 로봇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투자는 로봇 쪽에 있어서 계속 입지를 확대해 갈 텐데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로봇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추가로 더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위 10개 종목을 편입하는 그 ETF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볼 때 이제 어제도 많이 주가들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장 초반에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 4%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92만 9천 원, 8천 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플러스 2.7%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야, 이게 뭐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고 변동성이 어지러지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최근 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일부 청산된 2차전지 관련된 펀드들이 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월요일과 화요일 특징적인 부분이 종가에 투신해서 매도가 나왔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펀드가 청산된 걸로 보여지죠.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앞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장비주들까지도 청산이 좀 되면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종목에 대한 매도가 어제로서 이 대부분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사실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청산이 됐고 운용사가 또 교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모 운용사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돈을 뺐다 이런 뉴스까지도 봤었는데 새로 2차전지 ETF 또 유입이 되는 만큼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로 유입이 되는 이런 펀드에서 ETF적으로 좀 종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가 청산이 될 때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피하셨다가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청산이 됐어도 다시 종목을 담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간다고 좀 빨리 따라가시기보다는 2차전지에서 일정 부분은 좀 오늘 담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천천히 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수급이 좀 달라진 부분은 펀드의 청산과 펀드의 신규 유입. 근데 이 펀드들이 액티브 아니었습니다. ETF성의 그러면 이런 액티브 펀드가 아닌 이런 펀드들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따라가시기보다는 시장을 좀 판단하시면서 좀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부터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지금 소폭 내림세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역시나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전장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좀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우리 시장이 사실 9월 달 들어서 조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국내 이제 관련 업종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보셔야 될 업종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단발성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접근을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추석이 지나면 또 곧바로 4분기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4분기에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바로 이제 AI 그리고 반도체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AI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고 국내 이제 통신사라든지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좀 필연적이다. 저는 좀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역시도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여전히 이 HBM 관련주들에 대한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반도체주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 업종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방산에 대한 중요성은 뭐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 이 방산 기업들의 수출량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좀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발성 테마를 좀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4분기에 어떤 업황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업황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항공주보다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면세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패션, 화장품 업종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방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역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면세 쪽과 패션, 화장품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해운이 갑작스럽게 좀 상승세가 강합니다. 5%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핵융합 에너지와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국내 첫 중입자 치료 환자 암 제거 확인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모비스가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자, 해운과 핵융합 에너지 오늘은 어떻게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주식이 계속해서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날에 어쨌든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해운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이제 3%대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FOMC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그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또 이제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해운과 핵융합 에너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정말 단기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 삼성전자. 드디어 국내 최장수 반도체 ETF들 삼성전자를 담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 상품이 상장 17년 만에 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게 됐는데요.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담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2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세계 3대 지수로 꼽히는 파이낸셜 타임스 스탁 익스체인지, 즉 FTSE에 편입이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즉 MSCI 한국 지수 편입된 지 3개월 만에 유럽 투자자로부터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 셈인데요. 3위는 현대차, 4위는 포스코 홀딩스. 최근 2차 전지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부문에 긍정적이라며 목표 주가를 6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5위는 HMM, 인수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죠.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 여전히 뜨겁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가 차지했고요. 2위는 KMW, 6G 투자부터 미국 인프라법까지 안테나주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3위는 파도, 4위는 3기 EV. 최근 무상증자 권리락에 급등한 3기 EV 주가 변동성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6% 넘게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위는 HB 테크놀로지,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4%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7만 선은 이탈했고요. 포스코홀딩스 0.17% 하락, 현대차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HMM이 지금 3% 넘게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좀 7만 원대가 깨지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사실 65,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분할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 HBM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AI 서버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그 호공정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양국 간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이제 일본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뭐 국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일본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에 대한 아직까지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만 원대 다시 한번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9,900원대인데 현재 7만 원 이하대부터 65,000원대까지 계속해서 좀 분할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경기에 대한 어떠한 그 속도와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된다면 반도체주들이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서 조금 방향성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경기는 다시 한번 내년부터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꼽아봤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분할로 항상 접근하시라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어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94만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파두가 보합권, 그리고 KMW 0.8%, HB테크놀로지가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3기 EV는 지금 8%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렸다가 또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에 이제 실적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 4분기 실적이 좀 많이 둔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을 좀 잃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우회할 방법을 또 찾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광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이제 이런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지금 다들 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지금 3, 4분기 때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회복하는 시기는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급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2차 전지를 꼭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올 때마다 분할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에코프로 알아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다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그런 풀이 해주셨고요. 실적 모멘텀을 잃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유효하죠. 고점에서 내려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해당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게임주 중에서도 이제 최선호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시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우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종업계 타 기업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퍼스트 디센턴트라는 이런 게임을 또 이제 출시를 했죠. 지금 베타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26일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게임주들에는 이제 신작 출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기대감들이 향후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 업종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뭐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작 라인업이 굉장히 좀 부재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 와중에도 신작을 계속해서 좀 출시를 하고 있고 기존 게임작들이 또 이제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넥슨 게임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다양한 또 게임 라인업을 또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슈팅 게임 위주로 해서 하반기에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내년 상반기 때도 순차적으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신작 출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존에 내놨던 게임작들도 잘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넥슨 게임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인 게임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메이플 스토리, 서든 어택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출시가 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존 유저의 이탈이 다른 기업 대비 굉장히 좀 적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강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게임 업계 이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올해도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을 좀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당 80% 가량 2배 가까이 이제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 라인업을 보나 그리고 실적적으로 보나 게임즈 업종 중에서 지금 현재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16,6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17,500원 이상으로 뛰지만 않는다면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는 전략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최선호주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 대비해서 실적이 선방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작도 중요하지만 기존 게임 유저 이탈이 적다라는 점이 강점인데요. 메이플 스토리 누군가는 언제적 게임이야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지금 16,570, 16,600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7,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금호석유도 좀 단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석유주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감산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테마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도 사실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라텍스가 주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급 가행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약세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또 단기적으로 수혜를 기대를 해봐도 좋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이 이제 사우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우디와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이 원래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2월 달까지 또 연장이 되고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4분기로 갈수록 결국에 공급량은 줄어들고 가격대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유가 가격에 따라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는 순간 실적은 또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가 상승은 다시 한번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본업에는 또 이제 지장을 줄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장기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테마에 대한 기대감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수급 흐름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10거래일째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13만 8천 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6만 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12만 원 이하대 전저점 부근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금호석유였습니다. 다만 단기 관점에서 따라가자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 감산 이슈가 호재로 올라오고 있죠. 아쉬운 부분은 좀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부분.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지속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연장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수급적 측면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종목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4만 6,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14만 8천 이하에서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이하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따라가 마라 종목 확인해 주시죠. 마지막 따라가 마라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해당 종목 마지막으로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사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에서 좀 모아가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그리고 3분기까지,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은 좀 부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해외 패션 브랜드들의 이탈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거래처를 좀 잃었다라는 점에서 수익성 부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패션과 이제 화장품 쪽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품 쪽도 사실 해외 쪽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제조 쪽은 특히 이제 자체 브랜드 쪽은 좀 매출이 부진한 이런 상황을 좀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면세점에서 이런 그런 보따리 상인들의 수요 부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은 중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저는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연하게 회복이 되는 시기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다라고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제 동종업계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올해 3분기 그리고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굉장히 강하게 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계속해서 주가상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신세계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회복이 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이제 2024년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저가에서 계속해서 좀 매집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290원대에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2만 원 이하, 19,500원 이하라면은 충분히 좀 담아보셔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 기대 실적에 근거를 한다면은 적정 주가는 최소한 25,000원 정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16,000원 이하대로 좀 제시를 드리지만 사실상 이제 전저점을 깨기는 전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지만 이제 16,000원 이하대로 강하게 좀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고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잘 체크하셔서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따라가 봐라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주목하면서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이 실적이 당분간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 이 저가에서 매집하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19,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FOMC 전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7만 선을 등락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흐름 챙겨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삼성전자와 DGB 금융지주 두 가지 종목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첫 번째 넥슨게임즈, 두 번째는 금호석유,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28% 강보합권에서 2,566.3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정말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05%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884.1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7만 선 다시금 되찾았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다시 맞춰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2% 그리고 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에코프로 형제주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모습 오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